안녕하십니까. 간호학과 권은진입니다. 이번 교육혁신센터 성과 발표에서 저희는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수-학생 상호작용 교수법 연구에 대한 주제를 발표하겠습니다. 이 사진 보시면 어딘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예, 저희 바로 소사캠퍼스 간호학과의 수업 장면들입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되고 나서 2020년도부터 21년도까지 저희 학과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됐었는데요. 사진을 보시면은 혹시 무엇이 보이시나요? 예. 학생들 얼굴마다 다 같이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는 장면, 그리고 강의실의 카메라,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줌으로 하는 수업들이 곳곳에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교수님들 각각 모두 다 이렇게 비대면 온라인 수업과 대면 수업으로 21년도 한 해를 보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희 간호학과에서는 이렇게 비대면 온라인 수업과 대면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보다 좋은 수업을 전달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연구하면 좋을까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는 간호 에듀테크라는 저희 소학교 연구의 이름을 짓고 교수법 연구에 대해서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사진에 저희 학과 교수님들 얼굴이 보이실 겁니다. 저희 학과 잠깐 지금 참여하신 교수님들 소개를 드리면은 지금 이제 좌측에 최순옥 교수님, 그리고 중간에 정혜리 교수님, 그리고 맨 끝쪽에 저와 함께 셋이서 교수법 연구에 대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교수법 연구를 진행하면서 교육혁신원의 지금 사진에 이원진 팀장님 모습도 보이는데요.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비대면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여러모로 전국의 대학생들이 비대면 수업에 대해서 만족도가 어떤지 많이 궁금했었습니다. 만족도 조사를 한 리서치 기관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실제 의외로 비대면 수업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대면 수업에 대한 선호도 대비 대면과 비대면 혼합, 그리고 비대면 수업에 대한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높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이유를 좀 살펴봤었는데요. 학생들이 아무래도 학교를 직접적으로 나오는 시간이라든가 교통에 대한 부담이 덜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수업 자체를 하는 거에 대해서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덜할 수 있었다. 개인적인 시간을 쓸 수 있었다라는 등의 장점을 통해서 비대면 수업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수업에 대한 만족도는 온전히 높진 않았었는데요. 그에 따른 단점을 보면 일단 수업에 대한 몰입도, 집중도가 떨어진다라는 의견이 좀 지배적이었습니다. 혹시 이 기사 보신 분들 계신가요? 예, 저희가 실은 아마 2년에 걸쳐서 비대면 수업을 하다 보니까 학생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고, 그로 인해서 정말 저희가 빈 강의실 안에 학생들과 함께하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다들 울컥했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저희가 정말 사람과 만나는 거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우게 됐던 상당히 귀한 시간이기도 했었는데요. 이 기사에 보면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텅 빈 교실에 눈물이 왈칵, 교수도 학생이 그립다. 정말 우리가 비대면 줌 카메라, 제가 지금 이 앞에 있는 카메라를 보면서도 카메라와 더 익숙해졌지 학생들 얼굴을 제대로 못 보고 살아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카메라 속을 통해서라도 학생들과 소통하는 시간이 정말 절실하다는 걸 느꼈었는데, 이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우리가 이런 상호작용, 소통에 대한 것이 어느 만큼 더 우리가 많이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런 비대면 수업에 대한 정말 교수자로서, 그리고 학생들과 함께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연구 결과도 확인했었는데요. 정말로 상호작용, 소통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모두들 다 같이 공감하는 어려움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조금 고민했어요.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비대면 상황이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기만 했던 것일까? 저희는요, 실은 대면 수업에서도 많은 학생들과 소통하는 거에 대해서 어려움을 실제로는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미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생들이 기존에 2015년도 기사인데요. 국민대에서 학생과 교수자의 소통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 기사가 났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와 관련한 연구가 꽤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는데
정말 대학 교육에서 중요한 학습 성과, 학생들의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교수와 학생의 상호작용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이론적인 모형이 제시가 됐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저희는 교수 학생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중요성을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었고, 그에 따른 실제 온라인 비대면에서 상호작용을 좀 더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2020년도부터 21년도까지 대학뿐만 아니라 기업체에서도 다방면에 이러한 온라인 교육에 대해서 많이 활성화가 되고, 그 안에서 핵심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봤는데, 제가 빨간 박스로 처리한 것처럼 맞습니다. 교수와 학생, 그리고 학생과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다라고 지적이 됐습니다. 하단에 그 그래프로 보여지는 부분 보이실까요? 예, 저희가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면은 1대 다수, 1대 소수 그룹, 다양한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줌으로 하고 있는 라이브 강의도 그 안에 보면은 대형 강의식의 웨비나 형식으로 많이 진행이 됐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 안에서 상호작용 부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되면서 상호작용을 증진시킬 수 있는 클래스의 방식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논의가 됐을 때,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표기해 놓은 것처럼 버추얼 클래스라는 방식에 대해서 논의가 됐었습니다. 이 버추얼 클래스라는 거는 실제적으로 단순히 강사가 학생에게 이론적인 지식만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소통이 이루어지고 온라인 협업 도구를 활용함으로써 학생들과 실제적으로 수업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클래스의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비대면 온라인 수업의 가장 대표적인 강자하면 미네르바 대학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미네르바 대학에 대해서 그 기능을 분석하고 그 안에서 학생들과 상호작용 소통하는 것의 핵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사로 한번 놨었는데요. 제가 앞서 버추얼 클래스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적으로 온라인 협업 도구의 활용, 1대1 상호작용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저희가 앞으로 다가서야 되는 중요한 도구의 활용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모로 자료들을 많이 찾아봤어요. 특히나 지금 가운데 보이는 도서 자료, 온택트라는 How to Design이라는 도서를 통해서 잠깐 보시면은 실제 온라인 수업 설계 방식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학생과의 상호작용 증진을 할 수 있는 온라인 협업 도구에 대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그 간호 에듀테크에서도 그래서 이런 교수법 연구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온라인 협업 도구들을 찾아봤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저희 교수님들께 소개해드릴 수 있는 좋은 도구를 이 시간을 빌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서두가 많이 긴데요. 21년도 핵심 키워드에 대해서 좀 다시 정리하면서 저희 교수법 연구 동아리에서 했던 핵심 키워드와 그리고 교수법 방식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2년 차가 되면서 이제는 준비된 수업의 질 재고에 대한 논의가 되고, 그와 함께 교수 학생 상호작용 그리고 교수의 실제감과 그로 인한 학습 몰입도 증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 둘 다 마찬가지이지만 교수자의 역할은 실제로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학생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생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동기화가 되고 학생이 스스로 어떤 깨우침과 지혜를 얻어갈 수 있는 과정을 만드는 멘토 역할을 하는 게 교수자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온라인 협업 도구, 에듀테크에 대한 탐색이 저희 간호 에듀테크 연구회 활동의 주요한 주제였고요. 실제적으로 시작은 작년도 5월부터 시작을 해서 그때 당시 교내에 도입됐던 전자칠판의 사용법부터 시작해서 실제 라이브 스트림이 가능한 네이버 프리즘이라든가 그리고 저희가 이제 소개해드릴 패들렛 그리고 알로라든가 하는 온라인 협업 도구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탐색을 하면서 이것을 실제적으로 2학기 하반기 수업에 본격적으로 적용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을 탐색을 했지만은 저희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구체적인 도구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4차 저희 활동에서 실제적으로 그 기능의 유용성을 확인했는데요. 패들렛이라고 하는 온라인 협업 도구를 첫 번째로 소개를 드리고 그와 함께 알로라고 하는 온라인 협업 도구를 같이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 화면 혹시 어디서 보셨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예.
제가 본캠에 왔을 때 교육혁신원에 수업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용했던 바로 옆에 스튜디오 장면입니다. 실제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지금 가운데 있는 제 이제 기본적인 강의안 틀을 띄울 수 있는 컴퓨터 화면과 그리고 좌측에 보여지는 줌 화면, 그리고 이제 실제 강의안 자료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했을 때 제가 이 화면을 미리 보여드리는 이유는 교수자가 줌을 통해서 수업을 진행할 때 다양한 수업 자료들을 공유하게 되는데요. 실제 가운데 노트북에 띄워진 화면이 제가 소개해드릴 패들렛 화면입니다. 디지털 칠판이라고도 불려지는 패들렛은 실제로 코로나 이전에서부터 오래전에 이미 교수학습법의 도구로서 소개가 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디지털 칠판의 기능을 하는 패들렛의 유용성이 온라인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저희도 본격적으로 수업에 적용할 수 있었는데요. 실제 이 디지털 칠판이라는 개념은 저희가 대면 강의실에서 실제 학생들과 상호작용하면서 그 대면 수업 칠판에다가 작업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개념으로서 소개될 수 있겠습니다. 저희 간호 에듀테크에서는 2학기 때 그래서 패들렛을 적용하는 교과목으로서 글로벌 리더십, 그리고 기본간호학 실습, 정신간호학 2, 정신간호학 실습 1의 4개 교과목에 적용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보면은 꼭 비대면이 아니더라도 대면 수업에도 적용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활용하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패들렛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실은 다양한 유튜브의 영상들을 통해서 학습이 가능한데요. 조금 팁을 드리자면은 단순히 강의안을 읽고 전달하는 용도가 아니라 학생들과 상호작용하고 소통하면서 학생들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도구로서 좀 더 적합하게 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실제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학생들의 준비된 상태라든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미리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었고요. 학생들이 수업을 시작하는 학기 초에 그룹워크를 하기 위해서 모둠을 짤 때 모둠을 짜는 도구로도 쓸 수가 있었고, 그룹과제 발표를 할 때 그룹과제 발표를 하는 용도로도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실제적으로 그 사례를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패들렛 화면은 저희 기본간호학 CS 교수님께서 직접 적용했던 화면인데요. 패들렛을 구성하는 방식은 꼭 주차별 개념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화면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실제 교수자의 강의안, 그리고 동영상 자료 이런 것들도 올려질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위에 칼럼대로 보시면은 학생들의 개별적인 소감에 대해서 질문지를 먼저 올리시고 학생들의 댓글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참고로 기본간호학 실습은 대면 실습으로 이루어졌던 교과목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필요한가요? 라고 하면은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됐다라는 피드백을 받았는데요. 수업을 하면서 아마 아시겠지만 학생들에게 구두로 질문을 하고 구두로 피드백을 받는 거에 대해서 심리적인 저항이 심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학생들과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주고받는데 이런 패들렛을 중간 매개체로 썼을 때 어떤 반응이 있었는가. 학생들이 말로 표현은 못하는데 글로 표현을 정말 잘했더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것을 교수님이 직접 읽어주셨대요. 하나하나 읽으면서 수업을 마무리하는데 학생들 모두가 감동의 물결로 수업을 정말 진지하게 자기 성찰도 하고 함께 수업 내용을 나눔을 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패들렛 화면은 제가 줌 수업으로 진행했던 정신간호학 2 교과목의 패들렛 화면입니다. 저는 좀 자유로운 방식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패들렛 화면을 보시면 상당히 다양한 영상들이 링크로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수업에서는 정신건강질환에 대한 미디어 사례를 학생들이 직접 찾아 조사하고 그 사례 분석을 발표하는 시간이 수업 시간에 진행이 됩니다. 기존의 대면 수업 때는 전자교탁에다가 학생들이 미디어 영상 링크를 하나하나 띄워놓고 그걸 찾아가면서 발표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소모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번 비대면 줌으로 라이브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이 준비된 패들렛에 미리 영상들을 모두 공유하고 소감까지 올리면서 그 자료를 그대로 발표 영상으로 활용하면서 상당히 원활한 수업에 도움이 되는 도구다라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 수업 자료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패들렛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인데요.
이 수업 자료를 그대로 온전히 보관하고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수님들이 수업할 때, 대면 수업할 때도 학생들의 수업활동 자료를 온전히 정리하고 보관하는 데 시간을 많이 쏟으시는데, 패들렛을 쓰시게 되면은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이 해당 주차별 수업 자료를 그대로 보관해서 교수님들의 교과목 포트폴리오에 저장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화면은 글로벌 리더십 교과목의 화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유할 수 있는 화면을 살짝 캡처해서 같이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 화면의 내용을 살짝 보시면 이렇게 그룹까지 발표도 가능하지만 그룹을 편성할 때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수단다라는 것을 직접 메시지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세 번째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생들이요, 직접 패들렛 화면에 구인 강공도 하고 자기소개도 하고 조편성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수업에 실시간으로 반영될 수 있는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세 가지 교과목의 패들렛 사례를 보여드렸는데요. 갑자기 화면이 좀 달라졌습니다. 이것은 패들렛과 최근에 가장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알로라고 하는 협업 도구입니다. 예, 패들렛 쓰면 되는 거 아니었어야 하는데 저도 실은 교육혁신원의 소개를 통해서 알로까지 써봤는데, 이 알로는 패들렛과 기능이 매우 유사합니다. 다양한 교육 자료를 업로드하고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도구로 쓰이는데, 이 화면의 차이를 잠깐 보시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혹시 느껴지시는 분 계실까요? 예, 맞습니다. 뭔가 패들렛과는 조금 다른 게 보이시죠? 학생의 학번과 이름이 떠서 뭔가 움직이는 것 같은 게 캡처되어 있습니다. 예, 맞아요. 패들렛 같은 경우는 학생의 게시물만 정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면, 알로는 학생들이 들어와서 이동하는 장면이 실시간으로 공유가 됩니다. 보다 동적이고 보다 실시간으로 학생들이 지금 수업 시간에 실제한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알로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는 수업 중에 학생들이 워크숍 활동을 실제로 클래스 안에서 움직인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런 패들렛이나 알로를 쓰면서 제가 한 가지 팁을 좀 드리자면요. 예, 알로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지금 이 클래스에 내재되어 있는 줌 화상 강의를 시작하실 때 줌 메뉴 안에 알로가 같이 탑재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저도 하면서 배우게 된 건데요. 실은 줌 기능 안에는 알로 외에도 멘티미터 같은 카옥 같은 다양한 앱들이 내장돼서 함께 연동돼서 줌 라이브 강의가 가능하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예. 실은 줌 강의를 하면서 상당히 단조롭게 교수자가 떠들고 학생들의 반응을 확인하기 어려운 거 많이들 겪으셨을 텐데요. 다음 학기에는 혹시나 줌 라이브 강의를 계획하신다면은 이런 앱 기능도 같이 연동을 해갖고 써보시면 좋겠다라고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이런 패들렛이나 알로 같은 온라인 협업 도구를 쓰면서 좋았던 점을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교수-학생 상호작용, 소통의 도구로서 적합한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매개체로서 가장 적합한 도구들이다라고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었고요. 저희는 이거를 단순히 온라인 수업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비대면뿐만 아니라 대면 수업 때도 적용할 수 있는 좋은 협업 도구다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교수님들 수업 준비할 때마다 매 주차별로 강의실 들어가면 전자교탁에 USB 꽂지 않으셨나요? 그죠? 그 USB를 대체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온라인 협업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 저는 그래서 PPT 강의안, 유튜브 링크, 그리고 학생들의 워크북 자료, 이런 모든 것들을 미리 수업 준비를 할 때 알로에다 싣고 제가 전자교탁에 가서 온라인 와이파이만 확인하면은 바로 켜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수업 자료들을 교수님들께서 전자교탁에서 일일이 다 하나하나 열어보는 게 어렵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이런 패들렛이나 알로를 통해서 해결하실 수 있으면은 좀 더 수업하시는데 편안하게 도움받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살짝 말씀드렸는데요. 수업을 하고 나면은 저희는 매 학기 그 수업 자료를 정리해야 됩니다. 저희는 간호교육 인증평가 때문에 매 학기 교과목 포트폴리오 만들거든요. 근데 이런 포트폴리오의 수업 자료를 굳이 정리할 필요 없이 패들렛과 알로의 수업 자료 그대로 저장해서 보관할 수 있다면 교수님들의 업무에도 보다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대면과 비대면의 하이브리드 수업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실은 대면 공간의 학생들과 비대면 공간의 학생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도구로도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희 간호 에듀테크의 결론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조금 어려운 점은 없지 않을까라고 질문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세 가지를 일단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본인 교과목의 특성과 주제, 활동 내용이 실제 패들렛과 알로를 쓰이는데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그냥 강의할 때 게시판으로만 쓴다라고 그러면 실제 효과성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최대한 학생들과 상호작용하고 소통할 수 있는 도구로서 써야 되는데 문제는 이걸 도대체 왜 써야 되는데 라는 그 동기화에 대한 부분이 많이 고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부분들을 교수님들 각자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식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학생들에 대해서도 얘기하는데요. 저희 새로운 도구에 대한 저항감은 누구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새로운 도구에 대한 저항감을 학생들에게 충분히 이런 것이 필요하고 너희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좀 참고로 팁을 드리자면은 요즘 초등학생들 학교 잘 못 갔잖아요. 아이들이 집에서 줌 수업을 하면서 이미 이런 패들렛과 알로를 쓰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도 하고 있는 패들렛과 알로, 대학생 언니 오빠들 당연히 쓸 수 있겠죠. 당연히 앞서 나가는 언니 오빠들로서 이러한 새로운 온라인 협업 도구를 쓸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것도 교수자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교수자가 다 잘하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드리자면 저도 처음 시작할 때는 서툴고 모르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잘하는 학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업 중에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충분히 여유 있게 가지시고 같이 써보면서 같이 기능을 확인할 때 혹시 이거 해결한 친구 있을까요? 좀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거. 그리고 그 중에는 수십 명의 학생 중에 저 진짜 기계치거든요. 저 이런 거 못 써요 하는 분들 계세요. 간호학과에 나이 든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 분들은 제가 개별적으로 코칭도 해드리지만 학생들 간의 소통을 통해서 좀 더 잘하는 친구가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도울 수 있도록 소통을 장려해 주는 것도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결국 이거는 교수자의 편의성뿐만 아니라 학생의 편의성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됩니다. 학생들이 이것을 쓸 때 뭐가 편한가요? 라고 했을 때 답이 필요한데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그동안 불필요하게 했던 문서 작업, 회의록 작성, 그리고 그룹 활동 이런 것들을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해결할 수 있다. 과제를 제출할 때 번외로 따로 작성하지 않고 이걸로 해결이 된다라고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좀 더 효율적인 소통의 도구로서 쓸 수 있는 거 혹시 교수님들 어떠신가요? 저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